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다 무참하게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우리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 학생 대표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기자회견도 하고 정성껏 쓴 청원 엽서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까지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호소하고 왔습니다. 이 상황이 현재 용산구에 처한 우리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요. 지난해 7월 이렇게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화상경마 도박장 앞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대입 수능을 100여일밖에 남기지 않은 고3 학생들까지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화상경마 도박장 반대와 교육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지난 9월 10일 기준으로 반대투쟁 865일 그리고 불볕더위와 맹추위 속에서도 진행해온 천막 노숙농성 600일 학교 앞 도박장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끈질긴 그리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대책위 관계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용산 화상 경마 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면서 용산구 구의원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김경실 의원님과 마을 주민이면서 대책위에서 또 함께 고생하고 계신 이선자 학부모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용산 화상 경마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은 용산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용산 화상 경마장 외곽 이전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김경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선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상경마장 주변에 있는 리벌 삼성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면서 주변 학교의 학부모인 이선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그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저희가 뭐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긴 싸움이 될 거는 솔직히 몰랐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9월 13일 기준으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투쟁에 나선 지 865일, 그리고 천막 농성을 해온 지 60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이제 3일 더해져서 반대 투쟁한 지 868일이 되나요? 그리고 천막 농성한 지 603일째 되는데, 우리 이선자 학부모님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천막을 처음 치던 날, 네. 그 추운 겨울에 그 대리석 아래에서 일단은 앉아가지고 버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대리석이 한겨울에 거기는 이제 한강바람이 불어오는 아주 차가운 곳인데 너무 추워서 거기서 이제 수칠폼을 어디서 주워다가 깔고 앉았어요. 근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덮을 것도 없고, 천막, 우리가 현수막으로 쓰던 걸 덮고,
너무 추워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이불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불을 덮고 한 3시간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 몸에 배인 냉기가 한 3, 4일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면서. 뭐 얼마나 추웠는지 그 안에다 둔 그 물병이 얼을 정도였다고. 꽁꽁 얼어서. 얼 정도로. 네. 이야, 참.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냐, 또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또 강자와 약자의 싸움인데, 과연 결국은 끈질김, 누가 더 끈질기냐, 즐기냐의 싸움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까지 싸울 줄은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학교 앞에 그것도 15m 벗어났다고 합법적이라고 네. 들어왔을 때는 정말 그런 건 줄은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싸움이 정말 거대한 골리앗 다윗 싸움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알았으면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희는 사실 무계획 속에서 대책위를 꾸리고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자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싸우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실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사회가 얼마나 거대한 진짜 공기업인지 그리고 얼마나 불통인지를 저희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앞에 원래 200m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 15m를 넘기 때문에 마사회 측에서는 합법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네. 그것은 이제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네. 이제 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화구역은 200m예요. 네. 그런데 지금 15m가 지금 벗어났다고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길 하나 건넜는데 그렇죠. 사실. 그리고 네. 사실은 그 학교에서도 마사회 건물이 굉장히 잘 보여요. 글쎄요. 교실에서도 보인다고. 교실에서 예. 보이고 이렇게 하면 마사회 네. 건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묻고 싶어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어떻게 어른들의 그 숫자의 잣대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가는 어떠한 곳은 다 안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지금 학부모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저희는 그 여중 여고생들이 다니는 학교 앞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근처에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인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2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합법적이라고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보면 지금 3년째 싸우고 계시고 또 아까 반대 농성 시작한 지는 지금 600일 넘고 있고 저도 이제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몇 번 가봤고 네. 또 제가 보도자료 내고 또 힘도 좀 실어드리려고 애는 썼는데 참 힘겨운 싸움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거의 이제 저쪽은 힘과 어떤 돈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명분을 갖고 있나요? 이제 그래서 누가 더 끈질기냐, 이런 싸움인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표현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무모한 싸움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이. 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기업이 마사회하고 네. 어떻게 싸우냐, 그만하라. 네. 주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는, 이게 무모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저희는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 학생들이 교육권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인 약자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부류를 보면서 저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엄마입니다. 앵그리맘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많이 나오죠. 예. 저희는 엄마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사회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허가 받고 하는 일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항변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선자 학부모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요. 네.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에 앞서서 저는 먼저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 법이 무조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설립이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가 교육위원 할 때 보도자료도 낸 것처럼 사실 몇 가지 의문이 많이 돼요. 그죠? 지금 들어서는 과정이 썩 그렇게 개운치는 정말 마사회 측에서 떳떳하고 당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들은 지금 합법적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서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말이 네. 있잖아요. 나라가 하면 도박도 도박도 괜찮고 개인이 하면 그거는 불법이냐. 이 국가락에서 무조건 합법적인 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요. 아무리 합법이지만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대항하고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 앞으로부터 정확히 215m 정도고 아까 지상 몇 층이라고요? 지상 18층이고요. 18층, 예. 지하 7층, 그래서 25개 층을 쓰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저거를 했을 때는 화산 경마장이 약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원이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 그렇죠. 도박 경마장이다. 예, 그리고 이제 마사에서는 뭐라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이동하는 거는 주민의 공청도 필요 없고요. 주민의 동의도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그거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설립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전혀 의견 수렴 같은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시행 규칙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학교 있었습니다. 앞과 주택이 밀집된 곳에 화상 경마장을 세우면서 의견 수렴 절차나 동의를 안 밟아도 된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떠나서 네네. 일단 예전에 있던 이전하기 전에 장소는 용산역 부근인데요. 거기는 주택도 없고요. 네. 일종의 상업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네. 학교도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곳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리를 몇 미터 옮겼다는 멀지 않은 거리를 옮겼다는 주장을 걔네 마사이 쪽에서는 내세우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지금 옮겨진 곳에는 주택과 일단은 학교들이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까지 나섰다고요. 우리 김경실 대표님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사진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이 건물이 화산 경마장으로 쓴다는 거는 저희는 몰랐었어요. 처음에 몰랐다. 몰랐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2013년 4월 말일쯤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게 그 전에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다. 그리고 건축도 외관상 너무 좀 색달랐었어요. 그래서 저 건물이 정말 용산구민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물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줄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게 경마장이라는 거, 화산 경마장. 지금은 이제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름을 바꿨죠. 내츠런 CCC 이렇게 바뀌었지만 아마 호박에 줄 간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닌데 내츠런 CCC로 저희를 저렇게 위협하고. 내츠런 CCC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기는 그냥 화상 지금 도박 경마장, 경마 도박장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장애 발매소라고도 원래 얘기하죠. 이제 언론이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막권 장애 발매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2013년 5월에 이제 저희가 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거리에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 7월 14일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대통령께 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그 친구들이 지금 그때 청원 엽서를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4년 7월 17일 그 국회에 가서 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제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 14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또 17일 국회에 갔고 그 이전에 재작년은 또 아이들이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000여 명이 넘게 나와서
네, 그때 강하게 또 호소를 했다고요. 예. 네, 그 학생들이 그때도 사실은 7월달 같은 날이었었어요. 2013년 7월 18일이었네요. 2014년 7월 18일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전체에 다 나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교육환경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게 아무 시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말 학생들의 공부를 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거리에 나가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학생 1000여 명이 거리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예, 재작년에 1000여 명이 나와서 그렇게 집회처럼 했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청와대 앞까지 국회까지 갔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작년 7월 25일이네요. 보니까 용산 지역도 선생님들하고 전국에 또 선생님들이 한번 모여서 모였었고 또 8월 1일에는 거기 용산 지역의 초중고 교장선생님들까지 또 다 모여서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또 부끄러운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 교육권 주장을 하셨던데 그러면 이제 좀 특히 학생들이죠. 물론 이제 교직원들이 합세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결국 손에 쥔 게 없잖아요. 사실이요. 그죠? 변한 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저희가 지금 2년 지나서 3년째 싸우고 있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더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더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고3 학생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나와서 집회를 했을 때는 아마 수능 100여일 정도 남아있는 그때였거든요. 오죽하면 애들이 나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묵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상처가 참 처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그것도 다 개의치 않고 교육권을 주장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귀를 막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외침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야 됩니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희는 학교를 보내고 등하굣길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상실감과 호탈감, 무력감이 좀 클 것 같고 또 그걸 바라보는 또 어머니들의 마음도 굉장히 아리고 쓰릴 것 같은데 우리 이선자 부모님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네. 수능 100여일 정도 앞두고요. 어느 고3이 피켓을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저는 고3입니다.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피켓을 들고 와서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고3이냐고 가서 물어봤거든요. 예. 이런 환경에서 엄마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걸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어젯밤에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래가면서 나와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한 3년째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더 진짜 이건 지켜야 된다는 그런, 꼭 이걸 막아줘야 된다는 더 힘이 생겨요, 저희는. 글쎄요. 참 답답하고, 그거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인데, 당연한 요구가 묵살되고, 또 아이들이 그게 또 안 좋은 트라우마로 또 각인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픕니다. 지난 9월 6일이었죠? 일요일에 있었던 이제 노숙농성 600일째. 그래서 그때 또 문화제도 있었다고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날은 이제 저희도 또 사실 우리는 숫자에 참 민감하게 됐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는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문화제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화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문화제 할 때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셨었어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500일을 했을 때도 오셨었고, 처음에 저희가 대책위를 꾸리고 이제 2013년 10월에도 저희한테 지지 방문을 하셨어요. 네. 그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이번에 오셔서 정말 너무 잘 싸우고 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 그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서울시장님은 주민 갈등을 빚는 이런 장애 발매소를 이제 용산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네. 서울시잖아요. 그래서 영업장 업무가 이제 계속되고 이럴 때는 그 행정적인 그 협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으니까 힘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마장 인허가권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가슴 아프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무력감을 느끼는데, 더군다나 어쨌든 서울시를 책임지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이게 힘든 싸움인가. 이게 바로 짐작이 되고요. 어쨌든 그날 문화제 할 때 또 책자도 배포를 했다고요. 네, 예. 저희가 사실은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잘 싸워왔습니다. 잘 예. 싸워왔는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싸워온 것까지만으로도 네. 그냥 흘려넘기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백서를 지금 발간했습니다. 이거는 예. 뭐냐면 백서라기보다는 저희가 3년째 싸우고 있는 것을 아마 좀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3년간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았네요. 예, 그죠? 기록을 만들어 놨고요. 저희의 싸움을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교육 한강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재원도 없고 재력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거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백서를 발간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날 오셔서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지난 우리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예. 너무나 더웠는데 우리 정서는 그렇잖아요. 삼복 더위를 잘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장님께서 저희는 기대도 안 했는데 복날 복을 잘 지내라고 저희한테 수박을 또 언제 이번 여름에? 이번 여름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네.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시장님께서 보내주는 삼복 더위 잘 보내라고 수박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 저희는 저희를 그렇게 또 보고 싶네요. 약자가 힘을 받기 위해서 수박이 뭐라고 그거 먹고 힘내라고 수박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 입장에서 드릴 게 시원한 수박밖에, 그래도 이 시원한 수박 먹고 지금 힘을 내시라고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님의 마음도 또 읽혀지고, 저 백서 내용을 대강 보니까요, 거기에 사실 용산 화상 경마장을 둘러싼 서울시의 모든 기관들은 사실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특히 국회,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조차도 지금 반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폐쇄나 이전 권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마사회가 꿈쩍도 안 하는 모양이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싸우면서 힘 닿는 데까지는 다 저희가 민원도 넣어보고, 그리고 도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서울시의 시의원들이 전원 다 이거 외곽 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막대한 침해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작년 7월 25일 날 결의안 채택을 해서 저희한테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용산구 의회 13명 의원 모두 이것은 정말 이곳에 있을 게 아니다. 그래서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또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민원을 넣은 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외곽 이전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권고 3일 만인가 작년 6월 28일 날 네. 그 임시 개장을 그냥 해버렸었어요. 예.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저희는 그 옆에 아시다시피 천막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는 그거를 통보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작년에 기습적으로 임시 개장이 임시 개장이 6월 28일 날 했고요. 올해는 5월 31일 날 정식 개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 그 철회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싸웠는데 항상 저희는 이제 당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당하는 거죠. 저희는 모르고 이렇게 당하면서 작년에 임시 개장도 기습적으로 개장을 한 했고요. 거고 올해도 저희한테는 전혀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거죠. 오랫동안 길게 반발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는데도 그냥 전혀 아랑곳 안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서울시의 웬만한 공공기관들은 지금 다 지금 폐쇄나 외곽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뭐 전혀 그냥 개의치 않네요. 그리고 우리 이선자 학부모님 그 지난 이제 600일 맞아서 기념문화제 그 포스터 보니까 예? 네. 그 뭐 마실 나오세요? 네. 근데 마실 나오세요의 그 마실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실이 아니라고요. 예. 네. 저는 이 마자 들어가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해요. 마실.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마중, 뭐 예. 마당. 여러 사람이 모이고 반갑고 좋은 뜻을 가진 단어가 마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은데 저는 네. 이 마사회 때문에 네. 이 마자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 이제 이거는 예. 이제 마사회 싫어하는 사람들 나오세요. 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문화재 그 주제로 삼았거든요. 마실 나오세요. 마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네. 마사회 싫어요. 다 모이면 그냥 싫어요 하고 손바닥에 그냥 저절로 용산 나와요. 지역에서는 마실의 개념이 이제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어요. 그죠? 정겹고 네. 정말 따뜻한 그런 마실이라는 용어가 마사에 싫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거의 마실이 아주 뭐 재치 있는 언어용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우리 김경실 대표님 마사회 측에서 학생들을 뭐 대상으로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좀 했다고요. 그것도 네. 작년과 올해에 걸쳐 2번씩이나. 이상하게 학교 앞에 네네. 근처에서 특히 성심 여중고 근처에서 설문지 조사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네. 이상하게 학생들한테 뭐 경마 끝나고 오는 고객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경마장에 들어서고 뭐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상관없는 거를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산 경마장 관련 얘기만 묻고 그리고 그 대상도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닌 성심 여중고 학생들한테 묻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저희도 의아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문 내용도 회사만 바꿔가면서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학생들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개인 정보를 다 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라 그러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분들이 하라 그래서 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첫 번째 왜 마사회 측이 그런 여론조사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고 아마 네. 정말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그리고 자기네가 그거를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네 유리하게끔 설문을 유도를 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당했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경마장이라는 게 들어와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신압으로 서서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 개장해가지고 바꿔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했다고 그래서 금방 아이들에게 그런 걸 설문을 묻는다는 거는 이거 보세요. 저희가 설문을 조사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용을 하려고 네. 그리고 애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화산 경마장이 들어서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를 유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고 또 거죠.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인적사항 같은 거, 개인정보가 또 어떻게 보면 도용될 수 있는,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6월 28일에
그 기습으로 개장을 했고, 그리고 올해 정식으로 5월 31일 정식 개장을 했다. 사실상 그 화상 도박 경마장이 개장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장 전과 개장 후가 많이 달라졌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쪽은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 지금 개장을 하고 나서는 그 전단지 있죠. 네. 뭐 돈 빌려드립니다. 아니면 뭐 그런 전단지 있잖아요. 광고물,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홍보물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벽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벽보에도 그러는데 사실은 주거 지역에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뭘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폐가 망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실증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노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원효대교 북단 밑에 보면 그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많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그냥 노숙하시는 분들, 그런 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개장 이후에 좀 달라졌다는 게 확실히 그 돈빌리라고 하는 그 광고물, 홍보물이 많아졌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걸 주워와가지고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전단지를, 광고물을 많이 뿌린다는 건 거기에 뭔가 그 수요자가 있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상 경마장에서 도박장 하고 나온 분들이 더러 이렇게 노숙을 하거나 뭐 사진 보니까, 관련 자료 보니까 뭐 그 소주나 막걸리를 또 드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누워 계시면 안 되는 데서 많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선자 학부모님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노상방뇨하는 것도 봤으니까요. 술 먹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조그만 소공원들이 많아요. 벤치 몇 개 있고, 소공원들이 뭐 원효대교 북단 쪽에도 있지만, 학교 쪽 가는데 뭐 소월공원에서 진짜 시비가 있을 정도로, 그 김소월에 시비가 있는 조그만 공원도 있고, 그런 곳이 깜짝깜짝 놀래요. 지나가다가 벤치에 누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요. 마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범죄 뭐 그런 이제 도박장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려했을 때 뭐 유단자를 풀어서 우리 지역을 지켜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유단자가 아닌 지금은 진짜 뭐 60, 7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경찰이 들고 다니는 빨간 불 들어오는 봉이 있죠. 그걸 들고 3명씩, 4명씩 떼지어서 다니세요. 근데 혹시 어떤 범죄로부터 우리를 진짜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뭐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밤에 그 불이 들어오는 봉을 들고 지나가면 깜짝 놀래요. 그것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보호를 해준다는 거는 마사회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사회의 그 경마 도박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생활 주변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 60이 됐든 70이 됐든 지켜줄 수 없는 분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 335 짝을 지어가지고 동네에 풀면서 지켜주겠다는, 그거는 스스로 마사회로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김으로써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범지대처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밤에 나가면요, 그분들 자주 봐요. 골목골목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사회 측 주장하고 우리 대책위 주장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 대책위나 주민들은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도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엄청난 돈 빌리라는 광고물이나 전단지가 막 뿌려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숙자나, 원래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거는 여기서 만약에 그 경마장 갔다가 그 돈을 잃은 그 분노한 도박꾼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저기서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고 쓰레기 버리고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가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도 결국 인정하니까 일정 부분 그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쓰레기요. 쓰레기 줍는 분들도 많아요, 동네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주변의 주민들을 뭐 한 60명 정도 취업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까만 비닐봉지 들고 그 집게 하나 들고 그 봉 들고 다니는 분들처럼 또 335 짝을 지어서 동네를 순찰을 그렇게 돌아요.
저희 동네는 그런 쓰레기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예.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짜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게를 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토일 우리가 집회 있는 날 가서 보면 그분들이 보란 듯이, 근데 그 봉투에 뭐가 들어있느냐. 네. 바람이 불면 힝 하니 바람만 들어가서 부하게 들어가고서나 들고 가세요. 네, 예.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될 동네에,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이요? 저는 뭔가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 그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마사이 측에서도 이렇게 화상 경마장이 들어서면 그 교통난을 유발하는 주범이자 뭐 취객들의 온상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마사이 측 관련된 자료를 좀 보니까 많이 이제 한국 마사이 측에서는 지금 우리 대책위처럼 주민들의 반발, 우려를 고려해서 장외 발매소를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시켰다. 다시 말해서 공연시설, 뭐 북카페, 노래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사이 측 그 주장 기록을 보면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경마의 선진화. 뭐 선진화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경마의 건전화. 경마가 건전할 수 있나? 경마의 건전화, 이런 표현. 또 사행산업, 본인들이 사행산업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사행산업의 건전화. 이 말도 이게 성립이 되는가? 좀 의문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800일 넘게 투쟁하고 있고 3년 넘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혀 손에 쥔 게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이제 마사이 측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대책위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입장을 어떻게 보면 신경 쓰이겠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름도 몇 개 생소하게 뭐 레트론 CCC로 바꾼다든지, 또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안에 지금 공연 시설이 들어있나 봐요. 북카페도 들어있고. 아니, 저희가 지금 사실은 싸움이 헛되진 않았어요. 네. 원래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1층부터 18층, 그리고 지하 7층이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18층을 장애 발매소를 다 쓰기로 원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이제 상생연합회라고 또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1층부터 8층까지를 문화센터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탁구 교실, 그리고 어르신들 노래 교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건물 자체가 있는 한 문화센터가를 한다고 해도 화산 경마장은 경마장이잖아요. 그렇다고 경마 고객군이 안 오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지 문화센터를 일부만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 건물 전체를 다 문화센터를 하든지. 그래서 뿌리를 뽑자는 거죠. 용산에서 그 화산 경마 도박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지금 마사이 측 입장은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도박장은 없앨 수 없고, 도박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약간 뭐 희석을 한다는 소리죠.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진짜 사탕발림이고 정말 그런 당근 정책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뭐 지역 주민 60명을 채용했고, 또 지역복지관에 지역발전기금 6억 원도 기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학기금이나 지역발전기금을 좀 더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반인하고 경마 이용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경마의 선진화 건전화라는 걸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도 집에도 이렇게 전단지 그러니까 광고지가 날라와요. 보면 레트런 CC 해놨어요. 해놓고 거기에 문화센터 있죠. 층별로 뭐가 있고 막 접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화상 경마장 이거보다는 또 뭐 장외 발매소, 그러다가 이제 레치런 CCC로 갔는데, 레치런 CCC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그렇게 문화센터 그 광고지를 보내면요, 와서 닿는, 지금 이쪽에서 제가 대책위에서 일을 해가면서도 뭔가 이렇게
저 건전한 것 같아요. 도박장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네, 거죠? 안 들어요. 예. 저도 순간 가끔 가다가 정신 차려야지 할 정도로 왜 많이 유혹을 하거든요. 예. 문화센터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게. 주민들을 이간시키는 이간책이라고도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할 정도로 이걸 이제 마사회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쓰면 주민들 사이나 대책위 안에서도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는요 다니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간질이 돼서 거길 가면 안 되지. 이제 의식이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뭐, 그냥 거기만 가는데 뭐, 이래가면서 이웃 주민하고 서로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마사회 측에 근데 이런 노력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요? 아니요. 지금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네. 만약 저희가 이런 반대 운동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마사회를 알거든요. 네. 하는 걸 보면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물러나는 순간, 지금 8층까지 문화센터를 쓰는 그 공간이 그냥 장애 발매소로 갈 처음 겁니다. 계획대로. 네. 그럼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사회 측에서는 어쨌든 이 대책위를 많이 의식해서인지 뭐 입장료도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 또 음주 측정기를 도입해서 술 먹은 사람들은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뭐 별로 사실 그 전혀 하나만한 음주 측정이라고 해요. 그럼요. 음주 측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하든가 경찰이 와서 한다 하면 저희가 신뢰를 하겠어요. 하면은 거기 경비가 할 거예요. 경비가 해서 그리고 그 음주 측정이라는 게 어떤 음주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 걸리게 되면 뭐 그 수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하는 어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뭐 면허가 취소된다든가. 근데 여기에서 그 기준도 자기네들이 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경비가 보고 그냥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경비가. 그럼 술 먹었지만 술 먹은 사람을 정말 출입시키는지 아니면 술 먹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지도 뭐 저희는 알 수 봤죠. 없겠네요. 예.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저희가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으니까 술 냄새 풀풀 나면서 갈지자로 가도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까만 비닐봉지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누가 뭐 사러 편의점에 갔다 보니까 아저씨가 까만 비닐봉지다가 소주를 사서 넣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쫓아와 보니까 결국은 소주병 그 까만 비닐봉지에 옆에 차고 들어가도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그러면 결국 그 뭐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진정성이 없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좀 그동안 대책위가 얼마나 그 눈물겨운 그 노력을 해왔는가 그 관련 사진하고 영상을 조금 더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과 자료 보니까 그동안 정말 서명 작업이면 서명 작업, 뭐 기자회견이면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또 천막 노숙 농성, 또 미사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다양하고 끈질긴 투쟁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은 뭔가요? 어디에 있나요? 왜 해결이 안 되죠? 아까 초반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합법적이라고 그리고 학교 정하고요 200m를 벗어난 곳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숫자로 그게 측정이 됩니까? 그리고 주민의 행복 추구권이 숫자로 측정이 됩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곳은 안전하게 교육 환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전에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합법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이 비슷한 일들이 순천 그리고 서초구에서도 사실 주민들이 반발하고 또 해당 구청이 강하게 문제 제기해서 그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왜 용산에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기 이전이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건물이 다 완공이 돼서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같은 곳에서 그냥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었고
그래서 자기네는 떳떳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전에 여기에 그 13년 전 이곳에 네.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용산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이쪽으로 원래 장소로 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변하면 네. 변한 대로 사실은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세월이 변하고 과거에는 그곳이 주거 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교가 정말 많이 있는 데인데, 주거가 학교 밀집 지역인데. 그렇죠. 주거가 생기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지켜주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대한민국 그리고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 명확한 그 사실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이 측에서 좀 한 발 물러설 법도 한데 여전히 지금 전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로 지금 3년 넘게 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지칠만도 하고 힘든 싸움인데 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죠? 아이들을 지켜야죠. 저는 자식의 미래를 네. 포기하는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네. 내 자식이 설사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부모는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부모가 없듯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또 그 주거 환경을 깨끗한 주거 환경을 주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고 하여간 어떤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이 환경을 지켜주고자. 근데 이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게 좀 승산이 있겠느냐, 과연 승산이요? 뭐 승산이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즐긴 놈이 이긴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끼리 앉아서 네. 그래 즐기게 가면 이길 것이다. 그 희망을 갖고 예. 싸우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특히 사실은 거기가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아동 청소년 놀이시설까지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마사에서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예.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9세 이하 청소년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층부터 7층까지를 키즈 카페를 하겠다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1억 8,700만 원의 지원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네네. 이게 지금 주민하고의 그 대치 상태에 있는 그 건물에서 키즈 카페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데 몰랐을까요? 11억 8,700만 원이 그게 정말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네. 그런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제 의견으로는 분명히 거기는 위원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분명히 폐의가 나갑니다. 위원회 네. 한 번씩 소집할 때마다. 그러면 그 위원회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위원회는 이 사업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위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원회조차도 이게 어디서 설치를 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모르고. 혈세 12억이 정말 키즈 카페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더구나 다른 부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12억 가까운 돈을 또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결국은 네.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국민들을. 그리고 젊은 엄마들까지도 이곳에 같이 끌어들여서 화상 경마 도박장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쉽게 그 환경에 오픈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잠재적 고객 이렇게 생각하고 상술이라고 할까 이미지라고 그렇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사실 포장 기술이 좋으네요. 마사이 측에서. 그 어느 그죠? 누가 네.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그런 음모가 있는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자기네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음모 뒤에는 그 어린 학생들 그리고 어린 애들까지도 잠재적 고객을 만들고 화상 경마 도박장이라는 그 환경에 노출을 시키면서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 경마 도박장이라는 유병률은 정말 79%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 되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서 이제 그 앞서 본 것처럼 학생들이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청원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심여고 출신이죠? 여중고 출신인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선배님 성심여중고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데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줄 법도 한데요. 아직 아무런 관심이 없나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나가서 울부짖고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선배님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시라고 호소를 했는데조차도 저희가 받은 건 답변은 한 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청원 엽서를 그리고 손수 썼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그래서 청와대에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저희 같으면 그냥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어른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는 전달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도 사실 이게 이제 박 대통령 모교니까 모교 앞에서 이렇게 이런 화상경마장이 아마 마사회가 잘못했겠다. 나중에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이게 좀 잘 해결되겠다. 이런 사실 의견이나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년이 넘도록 청와대가 대통령이 모른다면 몰라도 알면서 과연 이렇게 내버려 둘까, 이렇게 방치할까,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요,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혹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예. 네. 사실은 저희는 저희 대책위를 저는 어설픈 민명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설픈 민명대. 네. 하지만, 저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 정의를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화상 경마 도박장이 용산에서 외곽 이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프로를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환경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 환경은 숫자의 잣대로 감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박장이 외곽으로 이전될 때까지 저희한테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산에서 이게 무너지면 다른 데도 우후죽순으로 생길 게 뻔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나라라면 어떤 사행성 도박장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를 창출하겠다.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로 보이는데. 예, 그리고 우리 이선자 학부모님.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무너지면, 용산이 무너지면. 네. 전국이 다 무너진다는 우리가 약간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저희를 도와주셨던, 이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또 반대를 하고 계신 대전에 계신 이제 대전에서도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이제 우리한테 많은 사명감을 줘요. 용산이 무너지면, 이 반대 운동이 무너지면 전국이 다 무너집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그나마 언론에서 어느 정도 가끔은 언론 방송을 보고 이제 전화 오는 분도 있고 이런데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끝까지 싸울 건데 여러분이 진짜 국민 여러분이 이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거 대한민국의 엄마는요 강해요. 그 강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예,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냐면요. 밀양에 송전탑이 있다면 용산에는 경마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정말 밀양에는 할머니들이 계시고 용산에는 어머니들이, 앵그린남 어머니들이 계시군요. 예, 대한민국의 힘이 여성의 힘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마사회 결코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어쨌든 이분들이 더 고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마사회가 좀 어쨌든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더 합세해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 환경은 공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나쁜 공기가 들어와도 그것이 나빠지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공기가 탁해지면 그 공기를 되돌려
정화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만나는 어른들, 이 연장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조성됩니다. 대책위 관계자가 쓰신 글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마을의 등불이라는 말에 공감하며 미래를 키우는 학교가 없는 마을은 죽은 마을이나 다름없고 캄캄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런 학교를 지켜내고 환히 밝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나는 감히 그 마을의 등불을 들고 계신 분들이 현재 선생님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길에 드는 그 등불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돌아가며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사랑이, 죽음의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생명의 힘이, 그리고 올바른 경제 가치를 통해 정의로운 마음을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의 사랑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참된 어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심여고, 원효초, 남정초 등 학교 밀집 지역의 화상, 경마, 도박장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돈만 벌 수 있다면 교육 환경이 나빠져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마사회와 정치권은 제발 경제 논리보다 교육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